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예, 예, 예. 그 PPT가 그 문자들이 막 깨져가지고 PDF로 하게 됐어요. 예, 네. 아까 그 PPT가 이런 문자들이 막 깨지더라고요. 이게 깨져가지고 음, PDF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화면 깨끗하네요. 예. 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사에서 저기 뭐냐 잠깐만. 근데 요 밑에 이게 저 연필들이에요? 색연필? 예, 요거는 이제 그리려고 그래서 그림에서 하려고 그리려고. 예. 이게 나사에서 이제 그 만든 이미지예요. 블랙홀 이미지인데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성 블랙홀이 아니고 그냥 비활동하는 그 블랙홀을 지금 그린 건데 음, 여기 보시면은 그 블랙홀 여기 주변에 보시죠 이쪽에 여기 보시면 블랙홀 주변에 이 블랙홀 주변에 저기 공간이 좀 찌그러진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주변 배경이 이제 그 빛들이 오면서 블랙홀 주변에 그 가까운 데 이렇게 공간이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빛이 굴절돼 가지고 어떤 렌즈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체가 큰 게 있으면 이렇게 그 공간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그 블랙홀 주변에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고 그다음에 좀 멀리 좀 이렇게 떨어지면은 멀리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은 이렇게 좀 색깔이 안 바뀌네.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덜 찌그러진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예. 지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이제 많이 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시간도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하고 시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점마다 다 다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좀 그 샘플 화면으로서 좀 좋아가지고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 올라가네. 예. 그래서 이런 데이고 이거 이제 이거는 이것도 나사에서 이제 제작한 건데 이건 우리 은하에 이 가상으로 이렇게 블랙홀이 이 근방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은하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요 환형태 요게 아마 대마젤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소마젤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공간이 휘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실제적으로 나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쿼서가 이제 이렇게 지금 5개로 이렇게 분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쿼서 이제 그 빛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질량체에 가지고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5개로 나눠지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5개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휘인 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원래 저게 하나짜리인데 5개로 보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쿼서가 하나인데 이게 중간에 질량체가 있어서 음. 공간을 휘니까 그 빛이 휜 공간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5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음. 하나가. 이게 가운데가 블랙홀이고 외곽 4개가 그 블랙홀 뒤에 있는 은하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특이하게 그런가요? 여기는 왜 이렇게 십자가로 되는지 나 그게 희한해. 앞에는 이렇게 접시 형태로 됐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왜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지 그냥 저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 그 아마 그 쿼서가 멀리 있고 쿼서하고 나하고 지구하고 중간 정도에 이게 큰 질량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블랙홀이에요? 가운데? 블랙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음. 거대 하나의 쿼서 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거대 은하나 뭐 쿼서나 그런 이제 블랙홀 같은 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이 은하 뭐 뒤편에 있는 그 뭐냐 그 은하단이 보이는 건데 음. 네. 그게 왜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이게 뭐라지 아까처럼 초승달처럼 이렇게 휘어야 되거든요. 음. 음, 음. 이게 좀 이상해요. 아, 맞네. 그윤 선생님 말이 맞네. 그때 글씨 읽어보니까 하나의 쿼서가 그 4개의 상으로 이렇게 4개가 그 주변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가 쿼서가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질량체네요. 고놈에 해가지고 이렇게 4개로 음. 쿼서가 갈라져서 보이게 되네. 밑에 말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게 되네. 아인슈타인 크로스라나 뭐 그런 별이에요,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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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근데 좀 앞에 그림하고 틀려요. 좀 이상해. 아인슈타인 링. 네, 링이 돼야 돼요, 링. 링이 링이라고,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링이라고 여기 돼 있네. 설명은. 아인슈타인 링의 형태. 이렇게 써 있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은하의 강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하나의 퀘이사가 은하의 4개의 상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맞네요. 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임스 웹. 허블 우주 허블. 망원경이 실제로 허블? 음. 그 우주 한 부분을 찍은 겁니다. 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별빛 이게 다 은하인데 은하들이 이렇게 환형태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환형태로 이렇게 예. 자세히 앞에도 보시면 이런 이렇게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앞에는 그게 4개가 땅땅 찍히는지 그게 희한해. 환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어떤 질량체에 의해 가지고 공간이 휘어서 그 빛들이 어떤 렌즈 형태 렌즈 효과를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음. 이걸 실제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아벨 168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죠? 1689가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밤하늘의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 그냥 1689라는 어떤 성운이나 이런 1689는 아닌 거죠? 막, 또 은하의 이름 아닐까요? 그냥 번호를 매긴 건 같아요, 아마. 그냥. 그런가? 예. 별들은 다 번호를 매기더라고. 아, 예. 그렇습니까? 보통 음. 메시에를 보통 많이 쓰는데 아벨도 쓰나 보네. 음. 그다음 요거는 이제 책 표지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책을 썼고 이게 이제 네. 설명하자면 이게 그 북한산에 그 의상능선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네. 문수봉이라고 있어요. 맞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서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음, 그 험한데, 거기가.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멀리 서해 바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강이에요. 이게 한강. 여기 한강. 음.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이 행주산성. 음. 여기가 계양산. 어, 여기가 그 강화도 만이산이에요. 예. 음. 여기가 이제 구파발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 책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아라 저 지구 질량에 의해 휘어진 지표면의 시공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휘어진 지표면의 시공이 보입니까? 이 사진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평, 이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휘어졌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구름이 저기 지평선 표면이랑 닿는 것 같으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시공간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저 서해바다의 물하고 음. 이 한강의 물들이 이 지표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공중에 이렇게 떠다녀야 됩니다. 그 구파발의 건물들도 지표면에 이렇게 지지해서 땅에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다 둥둥 떠다녀야 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질량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시 공간이 휘어져서 이렇게 모든 땅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 지표면에 다 붙어 있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눈으로는 아까 첫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첫 사진의 그 블랙홀처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못해요. 이것처럼 첫 사진 여기 블랙홀 여기 사진에서는 어떤 공간이 확 휘어진 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지구 질량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은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미하겠지. 미미해서 관측을 못하고 음. 그걸 우리는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서해바다 물하고 한강의 물, 그다음에 각종 건축물들, 차들, 자동차들, 그다음에 사람들 이게 다 땅의 지표면에 붙어 있는 걸로 우리가 이게 지구 질량에 가지고 비록 미미하게 휘어졌지만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아, 그런 휘어져 의미에서 있지 제가 이제 않으면 이 보아라 저 지구 질량에 의해 휘어진 지표면의 시공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 이게 심오한 표지네요. 심오한 표지. 예, 예. 이거 네. 설명 안 해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 그 책의 목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제 책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프롤로그고, 그 파트 2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해가지고 중력장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가 이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음. 그다음에 파트 3는 이 중력장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지우대식 방정식이거든요. 그 중력장 방정식, 지우대식 방정식하고 써가지고 그 파트 3에서 실제로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회전 구형 물체의 매트릭 텐서도 구하고
11장에서는 수성의 근일종 100년에 몇 초 그거 하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보여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그 태양 부근에서 이제 별빛이 갈 때 약간 휘어지거든요. 그 각도도 한번 구해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GPS 위성하고 지표면하고 어떤 시간차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구해보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 파트 1, 파트 2가 이제 그 절반이고 파트 3가 이제 그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굉장히 그 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력장 방정식 유도까지도 중요한데 그 실제적으로 문제 이런 예제를 풀어봐야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그 일장에 대해서 일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림 원은 이제 그 직각 좌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좌표계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익숙한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흔히 쓰는 좌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좌표계가 이제 여기 X축, 그다음에 Y축, Z축이 있는데 각 축마다 보시면은 그 직각입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축 간의 어떤 독립적인 그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는 그 X축의 어떤 점이 이렇게 숙상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도 Y하고 Z는 항상 0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의 점이 축상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Z하고 X는 항상 0입니다. 그 다음에 Z축의 점이 마찬가지로 이제 Z축에서 움직여도 그 다음에 X, Y는 항상 제로가 되고요. 그런 그걸 오쏘고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축이 이제 오쏘고날이 해야 어떤 게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XY 직각좌표계에서 임의의 점을 그 여기 IJK라는 단위 벡터로 그 모든 점을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X, Y, Z가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X, Y, Z가 이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공간의 모든 점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이래요. 만약에 A 포인트, X1, Y1, Z1으로 된 A 포인트의 점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벡터로 표시가 되는데 A까지 벡터. A까지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자면 A 벡터는 일단 기저 벡터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I 단위 벡터들을 I 단위 벡터 그 다음에 J 단위 벡터 그 다음에 K 단위 벡터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앞에다가 그 크기 x1, y1, z1 이렇게 해주면 이 공간의 모든 점을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은 x, y, z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영어로 오스고날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XYZ 좌표상에서 어떤 점이 이 점 막 움직이더라도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이 X축, Y축, Z축하고 어떤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어떻게 보면 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 Y, Z하고 T가 어떤 오르고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축이 X, Y 공간에서 X, Y, Z하고 시간이 T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점을 표시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에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 A 포인트에 T1이라는 시간이 잘 써지네. T1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그 다음에 B에는 T2 T2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축이 4개가 되면은 각 점마다 시간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포인트는 T1, X1, Y1, Z1이 되고 B 포인트는 T2, X2, Y2, Z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불러요. 이 점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A를 갖다가 이벤트 A라고 하고 그다음에 B를 이벤트 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XYZ 공간 3축이 있을 때는 A와 B를 갖다가 그 거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거리라고 안 하고 보통 그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를 갖다가 기호를 S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S. 인터벌 S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 시간이라는 게 예, 예, 예. 그 전에 박사님 그 강의 중에 4차원 인터벌 얘기할 때 저거는 광속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근데 설명 이제 할 거예요. 어,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벌 이제 S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시간을 넣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에만 세상에 살면 시간을 일단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아까 이제 첫 그 화면에서 봤듯이 그 블랙홀에서 공간이 휘어진 게 눈으로 보였잖아요. 이제 정종실 선생님이 늦게 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살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왜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제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질량체가 있으면 각 포인트마다 시간이 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공간 크기도 다 달라지지만 자,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실제 우주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이제 어떤 질량하고 에너지들이 존재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우주의 모습은 각 포인트마다 시간하고 공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는 이런 직각잡표계의 세상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직각잡표계의 세상은 우주에 그 질량하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완전히 백금에 있을 때만 이런 직각잡표계가 형성이 되고 뭐 지금처럼 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막 빛이 돌아다니고 은하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직각적표계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주는 각 포인트마다 시간 흘러가는 게 다르고 공간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그 직각좌표계부터 여기 시간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중력장 방정식 유도할 때 이러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은하와 은하 사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평탄한 우주가 거의 가깝게 되거든요. 그런 건 조건을 가지고 어떤 중력장 방정식의 비례상수를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써먹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비교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시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이제 여기부터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과 A와 시간이 들어가면 이벤트 A가 되고 B가 되고 시간이 들어가면 이벤트 B가 되고 A와 B는 인터벌 S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죠. 이걸 인터벌 S라고 이제 그때부터 해주고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면 이게 팽팽한 우주 직각좌표계의 세상에서는 그 이러한 우리 박자가세에서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행렬. 요거를 그렇죠. 이제 좀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밑에도 똑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구좌표계에서 표시한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아주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단지 위에는 직각좌표계에서 그 표시한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고 아래에 있는 거는 구좌표계에서 표시한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텐서가 나오는 게 하는 거는 지금 1장에서는 요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어떤 그 평탄한 우주의 그 4차원 상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림을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거잖아요. 그
이거 x면 이거 y면 요 거리는 루트 x 자승 플러스 y 자승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제 이거를 3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z까지 이제 포함한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3차원에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x, 요게 y. 아까 여기 이런 이제 빗변은 루트 x 자승분의 플러스 y 자승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z축이 z가 이제 하나 더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대각선 거리 요거리 이전부터 이전까지 거리는 이게 z면 요거는 루트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z 자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 이게 L이라고 그러면, 요 거리를 L이라고 그러면, L 자승은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Z 자승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4차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4차원 가니까 S니까요. 미소 이제 미소로 따지게 되거든요. 미소의 ds 자승은 x 자승 플러스 y 자승 z 자승에서 이 꼴이 아까 3차원의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유사합니다. 차이 나는 거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차원의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CGT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고, 그다음에 공간의 거리라는 거는 어떤 양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라는 건 양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예. 이게 민코프스키 공간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민코프스키 공간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시간은 허수축으로 놓고
음, 그다음에 3차원 공간은 실수축으로 놓거든요. 음, 그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음, 이게 마이너스 나와버리죠. 음, 빈코프스키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이게 시간은 이제 그 흐른다는 그런 전제가 또 해석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대, 이제 대, 보통 교과서에는 그 유 선생님 말씀대로 그 민코스피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민코프스키가 그 특수 예, 상대성 이론에서 거기 뭡니까 그 로렌츠 변환 예, 예, 로렌츠 변환을 딱 보고 자기는 그거를 그 도입을 했어요. 예, 야, 예, 우리 이런 공간을 생각하자. 그러면은 예, 특수상대성 이론에 로렌츠 변환이 딱 맞아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했거든요. 특이한 예,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걸 쓰게 되면 이런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음. 예, 그랬죠. 근데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예, 그 중에요. 제 책에서는 이제 그 민코스피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은 과거 미래로 하고 공간은 그 양방향을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제 아마 내가 최초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맞다는 얘기 맞다는 게 그 사장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게 이런 개념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 책 4장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제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허수라는 개념을 저희는 도입을 안 했어요. 그냥 일반 어떤 상식적인 개념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푼 거예요. 그래서 행렬 계산을 하면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게 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보시면 행렬 계산하면 요 놈하고 요놈 먼저 곱하면 CDT만 남고요. 그다음에 요 놈하고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DX만 남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마이너스 DY만 남고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그 마이너스 DZ만 남아가지고 또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면 이게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 요 4차원 시공간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평평한 우주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박자세 많이 본 그러한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그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구좌표계에서 이제 그 작업을 또 한 거예요. 이제 구좌표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중력장 방정식 그 유도할 때 아까 그 비례상수 K를 구할 때 그 비교를 평평한 우주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뭐냐면은 저기 또 구 형태 가지고 이제 그걸 비교를 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태양도 구 형태고 그다음에 지구도 구 형태고 그다음에 블랙홀도 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례상수 K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때의 요 평평한 우주의 구좌표에서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하고 그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비례함수 K를 이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직각좌표계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요 구좌표계의 어떤 그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스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좌표계의 어떤 요식을 이제 또 구해 보면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쓸까? 그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떤 아이고, 움직여. 아이고.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 콤마로 이렇게 모든 점을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제 구좌표계로 이제 모든 점을 표시하는데 이런 r, 세타, 파이로 표시하는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r, 그 다음에 요 z축하고 요 각, 요거를 세타,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이놈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각, 요 각을 이제 파이라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r, 세타, 파이만 정해주면 어떤 직각좌표계의 모든 점을 또 이렇게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x, y, z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r, 세타, 파이 가지고 직각좌표계 공간상의 모든 점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dr이죠. 여기 보면 dr. 여기 dr. 이게 요 직각좌표계 dx에 해당되는 게 dr이라고 보면 되는데 dr은 이제 r 방향의 어떤 미수 변이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r 방향의 미수 변이. 요게 이제 dr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타 방향의 미수 변이는 요 세타 방향의 미수 변이는 이거거든요. 요 세타가 세타 각이 미소할 때 이쪽 방향의 어떤 미소 변이의 거리는 그 계산을 r, d 세타로 이렇게 하면 그 거리가 나와요. 미소 변이가.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미소 변이는 이제 요건데 요거를 딱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 하면은 요 dr하고 r, d 세타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서로 직각이 또 아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들처럼 ijk가 서로 직각이 이루잖아요. 구좌표계에서도 이런 각 미소 변이가 어떤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방향의 요 방향의 미소 변이는 파이 방향의 어떤 미소각 여기 d파이에다가
요거리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리는 뭐냐면은 바로 r 사인 세타, 바로 이 거리가 되니까 요거리가 바로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r 사인 세타에다가 미소 변이 d 파이를 곱하면은 바로 요 미소 변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의 미소 변이는 바로 r 사인 세타 d 파이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y 자승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dz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부가 붙고 하면은 이제 구좌표계에서의 어떤 피타고라스 4차원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행렬로 이렇게 풀면 바로 이제 요런 게 이제 구해지는 거죠. 요거 구좌표계의 팽팽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신일호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 CGT가 있어요. CGT. 그 CGT는 이제 그 왜 CGT냐면 미소표 DX가 이게 다 거리잖아요. 거리 차원이잖아요. 거리 차원이니까 이 시간도 거리 차원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그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속도는 빛의 속도고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미소 시간은 dt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팽팽한 우주에서는 시간이 그 빛의 속도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팽팽한 우주에서는 시간이 빛의 속도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아까 그 태양이나 블랙홀 주변에서는 빛의 속도로 흘러갈까요? 시간이 빛의 속도로 흘러갈까요? 뭐가 답이 없으시죠? 시간이요? 예, 예. 거기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팽팽한 우주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물질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는 시간이 그 빛의 속도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블랙홀이 있으면 그 시간이 이제 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아까 여기서 시간이 그 블랙홀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 여기 반경 아래 R이 아주 멀리 갔을 때는 시간이 R이 아주 무한대 뭐 가까이 갔을 때는 무한대로 갈 때는 시간이 C로 흘러가요. C로. 근데 블랙홀로 R이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간이 C보다는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고 느리게 가다가 블랙홀에 이제 막 접근하잖아요. 접근하면 시간이 막 더 느리게 가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걸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제 책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장에 가보시면 또 GPS의 어떤 시간 차를 이제 그 얘기 보시면은 GPS 위성과 그 지표면의 어떤 시간차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아까
시간이 얼마큼 느려지냐를 구하는데 바로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요걸로 해가지고 시간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식에서 그 R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보면 요게 0이 돼요. 요게 0이 돼가지고 그러면 2만 남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무한대로 가봐요. 공간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R방향의 공간. 그럼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이게 0이 되죠. 이게 0이 돼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팽팽한 우주에 요게 1 마이너스 1 이게 R 마이너스 R 자승 R 이건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거든요. 그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비서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서속도로 올라가게 돼요. 이제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일장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팽팽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구했다. 이 정도. 그래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마이켈슨 몰리 이제 실험이 이제 거든요, 이게.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이제 마이켈슨 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빛이라는 전자기파의 매질을 이제 발견하고자 이제 고안된 장치인데, 일단은 그 에테르라는 걸 일단은 발견을 못했고요. 부수적으로 이 실험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관측자에 대해서 비트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구가 그 중속도 운동한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그 나온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100km로 달리는 내 차에서 이제 옆 라인에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 차는 이제 그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또 이제 기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차 안에서 기차 진행 방향으로 5km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차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의 속도가 이제 105km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속도 덧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빛에 대해서는 성립할까를 이제 그 말케스 장치 처음에 말케스는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베테르를 발견하려고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 빛이라는 거는 어떤 속도 덧셈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중요한 게 도출이 됐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리면 이런 거.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클슨 몰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입사가 돼요. 이쪽으로 입사가 돼가지고 그 반투명 겨울에 해가지고 하나는 경로 2로 가고 하나는 경로 1으로 갈라지게 돼요. 빛이. 갈라져서 경로 1에 간 거는 경로 거울 1에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다시 백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경로 2로 간 빛은 다시 거울 2에 반사돼가지고 다시 와서 반투명 거울에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요게 간섭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간섭무늬는 이제 그 L1하고 L2의 어떤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간섭무늬를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강 상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켈스 모시 장치로 실험을 이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장치를 갖다가 어떤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전할 수 있게 만든 거가 이제 뒤에 요거야, 없네. 이 사진을 내가 첨부 안 해놨네. 그래서 요걸 마켓슨 장치를 이렇게 회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그, 그 돌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켓슨 장치를 삐며놓고 밑에다가 이 돌을 갖다가 수온에 띄워요. 띄워가지고 이 전체를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켓슨 볼 장치인데 처음에 이제 빛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 공전 방향에 일단 맞춰보면 돼 처음에. 그럼 지구가 이제 1초에 한 30km 정도의 속도로 그 태양 주위를 이제 공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 공전 방향하고 이제 맞춰보면 빛의 속도하고 이 30km가 더해져요. 이 방향에서. 그래서 그때 간섭무늬를 이제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그다음에 그 마이케슨 장치를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가 여기에서 지구 공전 방향하고 반대가 되니까 빛의 속도에서 30km가 또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은 빛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간섭무늬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그 간섭무늬 요놈하고 이걸 180도 회전했을 때 간섭무늬는 패턴이 약간 다를 것이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요 두 가지의 그 빛의 패턴이 동일한 겁니다. 이게 동일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회전하는 중간 이 정도 회전했을 때 한 45도 정도 회전했을 때도 패턴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패턴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돌려도 패턴이 안 변해요. 똑같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식 밖의 빛의 경우에는 상식 밖의 어떤 빛의 행동을 하니까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이해하기 쉽게 우주선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요. 이런 실험을 이제 우주선에 빗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 실험이 좀 상식 밖의 실험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우주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지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는 우주선이. 그다음에 하나는 요 우주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등속도 부위로 움직이는 우주선입니다. 얘는 등속도 부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켈슨 모리 장치를 바닥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여기 우주선 이쪽에다가 마이켈슨 장치를 동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수온을 띄워놨어. 돌릴 수 있게. 위에는 마이켈슨 장치를 이렇게 끄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속도 부위로 가는 우주선에서 동일하게 끄며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켈슨 정지한 우주선에서 마이켈슨 모리 장치로 실험을 하면 얘는 정지했기 때문에 그 이렇게 360도로 돌리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는 관세무늬 패턴이 안 변합니다.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주선이 정지했기 때문에 360도 돌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안 바뀌기 때문에 관세무늬 패턴이 이게 동일한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이 우주선에서는. 근데 이제 등속도로 부위로 가는 우주선에서 이 마이켈슨 장치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트 속도가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이거하고 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180도 돌렸을 때는 이 방향에 가니까 이 뭐냐면은 이 비트 속도가 좀 빠지기 때문에 관세무늬 패턴이 그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지구 지표면에서 한 이 실험 마이켈슨 아이고 이 지표면에서 한 이 마이켈슨 모리 실험이 이제 우주선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이켈슨 실험의 결과로 보면은 이 등속도 V로 가는 우주선 안에서 마이켈슨 모리 실험을 마이켈슨 관측하고 실험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패턴이 이거 뭐 돌리든 말든 간에 패턴이 안 변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는 이 속도가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이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을 정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패턴이 안 변하는 건 상식적인데 이 등속도로 V로 가는 우주선에서 봐서는 타는 사람은 처음에 이 패턴이 이 마이kel스 장치를 이렇게 돌리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변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경우에는 이런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 관측자에 대해서 이 우주선 안에 관측자에 대해서 우주선 안에 관측자가 빛을 보면 빛 속도는 이 등속도 V하고 무관하게 빛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마이켈슨 몰리 정체의 첫 번째 어떤 결론이에요.
어떤 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에서는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마이켈슨 몰 실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구가 이제 등속도 운동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두 번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그 지구는 그 태양이 있으면 주위를 지구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는 지구가 이게 등속 원운동이 아니고 등속 직성 운동이라는 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는 그 가속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 시점에서는 속도가 이 방향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속도 방향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구는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마이켈슨 몰리 시점에서는 또 이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거는 그 만약에 가속 운동하는 곳에서 빛을 쏘면 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선이 있는데 얘가 그 9점 가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속 운동을 하면 그 내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레이저를 쐈어요. 쐈는데 가속 운동하니까 다음 순간에 얘가 위로 우주선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람 여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머리에서 갔지만 배꼽에 위치하게 돼요. 빛이. 얘는 빛은 직선으로 가는데 이 순간에는 머리인데 요리 가면 배꼽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빛의 궤적을 그려보면 우선 탄 사람의 빛의 궤적을 그려보면 빛의 궤적을 그려보면 만약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빛은 이렇게 휘어지는 커브를 그리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그 등가 원리 설명할 때 다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 건데 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오대식 방정식 설명할 때도 또 요거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빛이 과속 운동하는 우주선이나 지구에서는 빛이 휘어진다. 약간이지만 휘어진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 이 지구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지구는 가속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실제적으로 이 빛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직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휘어지게 가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면 이 간섭무늬는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거든요. 패턴이 휘어지면은 간섭무늬 패턴은
이 360도 돌렸을 때 매 순간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이케스 몰리 실험에 의해서는 지구가 등속 원운동을 했을 때 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마이케스 몰리 실험에서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는 지구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태양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태양 주위로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약간 구부러진 거예요. 약간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그 구부러진 공간을 지구는 직선 운동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공간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운동을 한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요 간섭무늬 패턴이 안 변한다는 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 의해 가지고 그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왔는데 하나는 그 등속 직선 운동하는 나는 안에 사람에 봤을 때 관측자에 봤을 때 비속도는 항상 안 바뀌고 일정한 3 곱하기 10의 86 곱하기 세크이고 그다음에 지구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지구 다식 방정식에 따라 가지고 지구도 그 움직이거든요. 지구 대식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중력을 제외한 그 힘이 없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운동을 한다는 게 이제 지구 대식 방정식의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몇 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지구가 왜 그러면 이런 그 원운동을 하냐 이제 이건데 이제 보면은 그 지구라는 얘가 이제 초당 30km 운동을 하잖아요. 얘는. 근데 이제 빛 같은 경우는 초당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를 가거든요. 빛은. 지구는 초당 30km를 가는데 빛은 초당 3 곱하기 8승 메타를 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가 이제 근데 이제 동일하게 그 지구나 빛도 어떤 태양에 의해 가지고 휘어진 시공간에 좀 있는 거거든요. 휘어진 시공간에 있는 건데 동일하게 그 휘어진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왜 빛은 직진 운동을 하고 지구는 이렇게 온 운동을 하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만약에 우주선이 예를 들어 가지고 9.8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 9.8 메타 퍼 세크 자승으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가 로켓을 분사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 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돌을 던져봐요. 돌을 던지면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얘는 이렇게 하다가 커브로 해서 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손에다가 그 레이저 포인트를 놓고 쭉 쏘면 레이저 포인트는 직진 운동을 해요. 근데 동일하게 공간이 이제 휘어져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 형태를 보이냐면은 이 초기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 도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이 9.8m/s 가속도를 바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빛의 같은 경우는 초기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m로 가기 때문에 이 9.8m/s 자승에 영향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미미해가지고 얘가 거의 직선처럼 움직이는데, 만약에 우주선을 갖다가 요 방향으로 아주 크게 만들면 빛도 결국에는 9.8m/s 자승해 가지고 얘가 살짝, 그래서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는 초기 속도 차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초기 속도가 그 초당 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처럼 그 공간이 휘어진 데를 원운동하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구주선이 이제 지구 지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등가올인데 9.8m/s 자승으로 가속하는 우주선에서 이렇게 되고, 지표면에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실험하면 돌을 던지면은 뚝 떨어지고 빛은 직진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근데 빛 자체도 그 멀리 가면 살짝 구부러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 표면에 가서 실험을 하면 이게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태양 표면에서 이제 동일한 실험을 하면 양상이 달라져요. 태양 표면은 그 지구는 9.8m/s 자승으로 가속 운동을 하지만 태양은 가속이 247m/s 자승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력 가속도가 굉장히 셉니다. 태양 표면 근처에서는. 여기서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면 볼은 던지자마자 탁 떨어져 버려요. 뚝. 커브가 뚝 떨어지고, 빛도 이제 레이저 포인트 쓰면 얘도 거의 직진 운동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측정이 가능해요. 약간 휘게 되는데, 그 휘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바로 1.75초 정도 휘어집니다. 여기서 육안으로 측정 장비로 재보면 1.75초 정도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답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 좀, 네, 그러면 저기 우리 보통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예. 실제로는 불변이 아니네요. 미미해서 그런 거지. 광속 불변은 맞아요. 아니, 이 예, 빛이 예, 예. 약간 그 속도가 약간 휜다면서요. 이게 저기가 휘인 걸 보면은 여기 얘가 던졌을 때 커브 운동 하잖아요. 예, 커브 운동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커브 운동이지, 실제적으로 그 던져진 돌의 입장에서는 얘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 음. 지오 방정식에 따라 지오 대응식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고, 빛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이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1.75초 아, 정도. 속도하고는 휜 거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네요. 예,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올려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문제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